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요즘 제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면접의 참견 영상에. 자, 오늘은 어떤 걸로 또 찾아왔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저녁 시간에 밥 친구가 되어줄 썰로 찾아왔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 컨텐츠가 비행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비행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비행썰이냐? 제가 비행을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좀 안전 관련된 걸로, 요즘에 좀 항공사들이 안전 관련해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 관련해서 세인쌤의 비행썰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비행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옛날에 한번 풀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그냥 비행썰 경험을 얘기를 한 거 위주라면, 오늘은 그 비행썰 플러스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은 자극적인 내용.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범죄자의 키워드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비행을 했을 당시 승객분들의 정보를 받잖아요. 거기에 저희 팀 언니가, 팀은 아니고 같이 일했던 언니가, 세인씨 오늘 우리 돌아가는 비행기에 연쇄살인범이 탄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연쇄살인범이 탄다고요? 그랬는데, 연쇄살인범이 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도소를 가려면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럼 아마도 제주도겠죠?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타는데 경찰분이 6명이 대동해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운 거죠. 태어나서 연쇄살인범을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볼 일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음료 서비스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국내선에서 음료 서비스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뭘 줬거든요? 음료? 그럼 국내선이 아닌 것 같은데? 해외인가? 해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내식은 아니고 간단한 거를 제공을 했거든요. 제가 샌드위치 같이 이런 거를 드리면서, 왜냐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걸 드리면서 그런 범죄자분한테는 철로 된 용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아예 제공이 되질 않는데, 그때 그분께는 제공하지 마세요라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아마도 그럼 단거리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분을 데리고 오는 그 비행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탑승권 확인 듀티가 저였어요. 왜냐면 보통 탑승권 확인은 그 사무장님, 그러니까 제일 팀장님 또는 막내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했는데, 연쇄살인범이 탄다니까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앞에서 되게 티는 안 냈죠. 근데 저기 멀리서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탑승을 해서 앉아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는데 이렇게 포승줄로 사람이 묶여서 앞에 둘, 뒤에 둘, 가운데 둘, 이렇게 총 6분이, 경찰이 이렇게 앞에 둘, 뒤에 2분이 포승줄로 그분을 이렇게 묶고 가고,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뭔가 그 쎄한 그 얼굴에 그 살기가 좀 괜히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일단 모자도 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탑승권은 그분이 하지 않고 경찰분이 대신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탑승권 확인을 하고 자리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할 때, 어쨌든 손님이긴 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고 뭘 마실 건지.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단 제공하는 거는 그런 철로 되어 있는 거는, 식기류는 제공을 하지 않고 나무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아예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하나의 팁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승객으로 탑승을 했을 때는 우선 경찰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포승줄로 묶여서, 그냥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때 그분은 연쇄살인범이었고,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서 같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런 식기류 같은 거는 다른 승객분이나 뭐 경찰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은 걸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직접적으로 섞지는 않았어요. 계속 조용히 계셨다.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했었어요. 그분이랑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모자를 쓰고 탔고 그리고 일단은 그때 아일이 하나였던 기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을 하려면 계속 그분이 지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웠다라는 거. 그때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그 브리핑을 할 때 조심해라 좀 이런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주의하면서 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실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세요. 탈 때는 가장 먼저 타고 내릴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내리고 그래서 그렇게 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건 안전보다는 좀 보안에 그거 한 건데 그래서 계속 그 승객을 유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경찰분들도 한 분이 뭐 화장실에 가시거나 할 때는 승무원이라든지 꼭 거기 붙어 있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인도인가 아니면 그 비슷한 미얀마인가 그런 비슷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였는데 저는 비행을 할 때 생각보다 승객분들께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제가 맡은 구역 존에 대한 승객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승객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좀 이걸 되게 유의 깊게 관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승무원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사람들한테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뭐 지나갈 때 저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네 뭐 이런 걸 되게 잘 알아봐요. 제 지인들이 뭐 화장법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되게 잘 알아보는 편인데 제 존의 승객분 중 한 분이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엄청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나라를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인데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병이 있는 거는 저희가 정보에서 그렇게 크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쓰러지신 게 그 갤리까지는 걸어오셨어. 거기서 뭔가를 요청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가지고 저희가 갤리에서 커튼을 다 치고 밑에 담요를 깔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던 닥터 페이징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닥터 페이징을 해도 이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뭐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은 나라에 계신 분이면 말이 통하니까 제가 근데 또 그분이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어디 앉아 계신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근데 이분은 남자분이셨고 그렇게 나이가 드시지 않은 분이라 영어가 말이 소통이 가능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지금 조금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다행히도 그 할머니 분께서는 의식을 차리시고 일단은 다행히 그 비행기 안에 의사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소통을 해주면서 왜냐면 의사분이 계셔도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모시고 의사분도 모시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 할머니 분께서는 의식을 차리신 상태로 다시 한국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조금 승무원으로서의 꿀팁을 좀 알려주자면 꼭 본인 맡은 존은 필수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구역에 어떤 승객분들이 앉아 있는지 정도는 좀 관찰을 유의 깊게 좀 해야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제가 그리고 이 승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보고 체계거든요. 저희가 승무원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첫 번째로 배우는 보고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무장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사무장님 저희 여기 뭐 30 에코 손님에게 뭐 콜라 드렸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해야지 이중으로 겹치지가 않잖아요, 서비스가. 그런 것 때문에 보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그 승객분이 뭐 자리를 이동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손님들을 유의 깊게 관찰하고 보고를 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당연히 그런 안전사고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선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니까 최대한 몸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담요를 먼저 깔아드리고 바로 누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닥터 페이징하고 조금 옷도 좀 느슨하게 해드리고 의식을 차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을 잃었을 때는 계속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잃어서 숨을 못 쉬면은 뭐 CPR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전까지는 의식을 차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숙지를 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전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승준생이라면 본인의 장점을 이런 부분에서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관찰력, 그리고 뭐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대담함?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승무원의 자질이라든지 역량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매번 똑같은 뭐 긍정적입니다, 친절합니다 이런 거 말고 상황을 예시를 들면서 저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지원자랑 조금 더 다르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